4번이요. 필지 보이나? 자, 천천히 갈게요. 필기 천천히 따라오면 되고, 혹시 필기 다 못한 친구들은 쌤이 나중에 또 필기 자료 줄 테니까 필기보다는 내용 이해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쌤이 이제 그 단톡방 안에 게시판이라고 있거든. 얘들아, 여기 이렇게 카카오톡 여기 뒤에 보면은 줄 3개 있죠? 눌러가지고 게시판 들어가면은 영상 강의, 수업 영상 강의 계속 업데이트 해줄 테니까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ASMR이나 라디오처럼 출퇴근이 아니라 너는 등하교 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양치하거나 이럴 때 켜놓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처음 이제 24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 마감일이 임박한 시간대로 분류하기. 그러니까 급한 순으로 분류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we tend to break up time. 우리는 시간을 break up 하면 쪼개다 라는 뜻이지. 쪼개는 경향이 있는데 into 하면 어디 안으로 쪼개서 넣어놓는다는 소리겠지. 그럼 어디 안으로 쪼개서 딱딱딱 넣어놓냐? 유닛, 어떤 단위들로 쪼개 넣는다. 서치하자면은 예를 들어 이거죠. 일주일, weeks 하니까 주죠. 그리고 달, 그리고 season, 계절별로 쪼개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에 할 일, 이번 겨울이나 뭐 여름에 할 일 이렇게 쪼갠대. 자, in a series of studies라고 했는데 이때의 studies는 연구야, 얘들아. 자, 그러면 a series of면 한 번에 안 끝나고 연속극처럼 1년에, 그치, 여러 번에 란 뜻이죠. 여러 번의 연구들 안에서. 근데 그 연구들은 누구들 중에서 한 연구예요? Farmers in India. 인도에 있는 농부들을 데리고 했던 연구인데요. 그리고 또 노스 아메리카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했던 몇 가지 여러 연구들 안에서요. 끊고, 이게 연구들 안에서잖아. 자, 그 연구들 안에서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If a deadline is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얘들아, 지금 필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만약에 deadline이라는 거는 마감일이거든, 얘들아. 만약에 마감일이요, on the other side야. the other 밑줄 한 번만 치자. 반대편에 있다면, 그치? 반대편에 있다면 무엇의 반대편? The break. 이때의 break는 얘들아 쉬는 시간보다는 어떤 휴식보다는 그치? 그 단위를 나눈 쪼개미거든요. 내가 이번 나눈 거 쪼갠 거 이 뜻이야. 공유의 의미가 아니라 쪼개다야. 자, 그러면 만약에 너네가 했던 어떤 데드라인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루 차이지만 유닛은 한 단계 넘어간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반대편에 있다라고 보인다면, such as 예를 들면 New Year, 올해 이제 신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너네가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데드라인은 1월 1일까지인 거야. 근데 그게 2026년 걸로 되어 있다면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we are more likely to see.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우리는 더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more이 들어가면 더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뭐 할 가능성이 더 많아?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그 데드라인 또는 new year를 말하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데드라인을 remote 중요한 단어예요. 먼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데드라인은 딱 하루 차이여도 멀리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대. 우리 다 그런 비슷한 경험 가지고 있죠. 자, 이거 비슷한 단어 distant가 있어요. 이것도 먼이란 뜻이야. 가능하다. 둘 다 멀리 떨어진. 뭐 far은 말할 것도 없죠. far 너무 쉬우니까 안 쓸게요. 자, and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 즉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결과로 we are more likely to be 이렇게 나온 거. 미안해. 여기 to가 서로 병렬된 거예요. we are more likely to be less ready. 덜 준비, 그치?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 할 전 준비? To jump into action. 어디로 들어갈? 그치. 실행으로 쏙 들어갈. 즉,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왜? 왠지 멀게 느껴지니까 지금 당장 ready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let's도 어휘로 중요하니까 분홍색 부분 어휘 밑줄 쳐줄게요. 자, 여기까지 첫 문장 되게 길거든요. 근데 내용 어때?
쉬워요. 그쵸? 내용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ready 대신에 얘들아 넘기기 전에 ready 대신에 동의어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동의어 prepared 준비되다. prepare 우리 준비하다 그러면 prepared 준비된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다음 문장에 자,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자, 그런 상황은 뭐야? 1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need to do 해야 되는 모든 것은 what부터 situation까지가 주어야. is to find. 근데 to가 생략됐어, 은성아. 자, 그러면 여기는 겁니다. 또는 찾는 것입니다. 찾다로 해석할게요. 찾는 것이다. 무엇을 찾는 거예요? Another way.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뭐 할 또 다른 방법이요? To think about the time frame. 시간 틀에 대해서 생각해낼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면 시간의 틀이라는 건 이거죠. 한 주라는 틀을 가지냐, 뭐 1년이라는 틀을 가지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 틀을 내가 어떻게 다시 세팅하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찾아보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필요한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야. 자, 이때 얘들아 종종 막 완벽한 문법은 아니야. 근데 비동사 뒤에 to find 나올 때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to가 한 번씩 생략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to find가 정석이야. 어법적으로는 to find 쓰는 게 맞아.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쓸 때도 있다. 엄연히 말하면 틀린 거지만 결국에 원문이 이렇게 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 눈 감고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to find, is 그냥 find, 둘 다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요. 예를 들면 if it's November and the deadline is in January. 만약에 지금이 이니까 지금이 11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데드라인이 is in January 내년 1월에 있어. 그러면은 한 두세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It is better to tell yourself. 너희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죠.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아? You have to get it done. Get it done이면은 뭐야? 그거를 끝내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get done 대신에 뭐 finish 또는 complete 완성하다 요런 단어 가능하죠. complete 또는 finish. You have to get it done. 너 그거 끝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완성해야 돼. 자, 텔이 사형식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면 뭐뭐에게로, 직접 목적어면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This winter. 이번 겨울까지 끝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Rather than next year. 내년이라는 말보다는. 왜냐면 이 this라고 말을 하면 이번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타임프레임이라고 느껴지잖아. 근데 next year이면 다음 타임프레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급함을 덜 느끼겠죠. 그쵸? urgent함을 덜 느끼니까 올 겨울 안에 끝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또는 앞으로 3달 안에 끝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낫다.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The best approach. 자, 최고의 approach 명사로 쓰였어. 접근법이란 뜻이거든. 최고의 접근법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to view deadline. 마감일을 보는 거예요. 자, 마감일을 뭐로 보냐? challenge, 어떤 도전으로 바라볼 건데 어떤 도전인지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어떤 도전이냐? You have to meet. 너희들이 만족시켜야 할 마감일로 본다는 거야. 도전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근데 언제 안에 만족시켜야 돼요? within이라는 말 밑줄 한번 쳐줄게요. within a period. 어떠한 기간 안에 만족시켜야 되는 걸로 바라봐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기간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there is imminent. imminent 무슨 뜻일까? 임박한. 이제 막 urgent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한 기간, 막 올 겨울 이런 식으로, 그치? 앞으로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임박하게 느껴지는 그 기간 안에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으로 바라보는 게 최고다
라는 거고 이게 결국엔 솔루션이잖아 얘들아. 문제를 얘기하고 재원아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얘기해주는 구조 안에서는요 문제와 해결책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중요한 주제는 문제겠어 해결책이겠어? 더 중요한 주제는 해결책 부분에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감일이 임박한 것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얘들아 여기 imminent 뜻 모르는 사람들 다시 적어 놓을 거고 임박한 우리말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동의어를 좀 적어 볼게요.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가까워져 있는 이란 뜻이니까 approaching으로 해도 돼. 다가오고 있는 approaching. 그 다음에 impend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impending. 뭐 near이나 close 이런 거는 안 쓸게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urgent도 하나 쓸게요. urgent, 긴급한. 요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that way 그런 방식은 주어가 그런 방식으로 미안해 여기 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the stress is more manageable. 스트레스는 조금 더 manageable 할 거래. 그러면 스트레스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더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 내가 데드라인을 빠르게 앞당겨서 생각을 할수록 내가 빨리빨리 그 일을 처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을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좀 더 사라진다는 뜻으로 manageable을 가져다 쓴 거야. 스트레스는 더 manageable. 이 관리가 가능해지고 and you have a better chance of starting. 너희들은 시작하는 기회를 더 잘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자, and therefore 그리고 그러므로 finishing 끝낼 것입니다. 자, 어떤 때 안에 in good time 좋은 시간대 안에 그러니까 좋은 데드라인 안에 이제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시간 안에 잘 끝낼 수 있다. 뭐 in good time 써도 되고 그냥 in time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잠깐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뭐래? 뭘 쉬는 시간이야? 자, 제 시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좋은 시간 안에라는 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제 시간 안에 끝내요 라는 거고 시간을 잘 지키는 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시간을 잘 지키는. 자, 이거 punctu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unctual. 요거 함께 알아놓을게요. 너희들이 punctual하게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드라인을 좀 나랑 가깝게 느껴지도록 설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까지 숙제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야 이게 아니라 그냥 내일 숙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빠르다. 자,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 자, 아기의 미소 짓기라는 거예요. 자, 미소 짓기 행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피드백의 중요성. 그러면 이 말이 뭐야, 얘들아? 애들이 미소를 짓는 행동을 잘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 도움이 되냐? 아이들 주변의 사회에서 주는 아이에게 주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 문장부터 한번 볼 건데요. The built-in capacity. 자, built-in이라는 게 얘들아 내재된 이란 뜻이거든. 내재된. 내재된. 선천적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innate 뜻 가능하죠.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치? 자, 이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인데 뭐에 대한 능력? 웃는 거, 스마일링에 대한 능력은 is proven 증명이 되었어. 자, by 뭐에 의해서? by the remarkable observation. 그 엄청난 remarkable 하면 놀라운, 그치? 엄청난 이런 뜻이잖아.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증명이 됐대. 근데 우리가 아직 어떤 관찰인지 모르잖아, 그치? 어떤 관찰인지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observation을 뒤따라오는 대시 말해준다. 자, babies, 애기들인데 who are congenitally 이거 뭐였죠? 선천적으로, 그치? 자,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부사로 선천적으로 both deaf and blind.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먼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겠어?
살면서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자극이나 피드백을 잘 못 느끼겠죠. 터치가 아닌 이상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사회적인 피드백 자극 또는 귀로 느껴지는 사회적 피드백 자극 다 없는 거야. 이런 애들은 한 번도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선천적으로 deaf이고 blind인 아이들이요. 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해줘 얘들아.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Who have never seen 본 적 있어 없어? Who have never seen 본 적 절대 없어. 무엇을? A human's face. 인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자, 그런 아이들 도야. 그런 애들도요. Start to smile. 웃기 시작한대. At around 2 months. 한 2달 정도 되면은 알아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또는 주변인의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도 웃음소리도 못 들었어도 웃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observation부터 끝까지가 동격절이거든. 이 동격절의 주어가 누구야? 동격절의 주어. 베이비스가 동격절의 주어죠. 자, 그 다음 이 베이비스에 바로 연결되는 본동사 누구예요? start to. 여기가 이제 본동사가 되는 거야. 요렇게 주어 동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애기는 웃기 시작한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 어떤 애기인지를 설명해주는 말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 필기를 좀 해놓을게요. 자, 동격절이기 때문에 이 get부터 끝까지는 완전한 문장이 맞아. 아이들은 시작한다 웃는 것을. 들어갈 거 다 들어갔죠? 완전한 문장이다. 필기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하고 필기하세요. 재혁이 거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however, 그러나 smiling in blind babies. 그러면 그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서의 웃음은 그냥 얘네들이 하는 웃음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eventually, 결국에는 disappears. 중요한 단어야. 결국엔 사라진다. 자, 만약에 조건이 붙어. 무조건 사라진다? No, 그거 아니고 if nothing is done to reinforce it. 자, 그 시각장애인 아이들의 웃음 있죠. 이시 가리키는 게 스마일링이거든. 걔네들의 웃음을 더 reinforce,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nothing is done. 아무것도 행해진 게 없어. 애한테 강화가 있어 없어? 강화가 없었어. 그렇다면 결국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웃는 얼굴도 모르고 웃는 어떤 소리도 모르겠지만 내가 웃는 행위를 느꼈을 때 상대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더 잘해준다거나 뭐를 더 해주려고 그래. 아니면 나를 안아주는 그 필링을 느껴. 촉각이라도 느껴.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면 애는 계속 웃어. 근데 내가 웃든 말든 주변에 아무 자극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웃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우리 뒤에 단위어 이런 것들은 이제 appear이 되겠죠. appear 될 거고 우리 reinforce 반이어. 약화시키다, weaken 있었죠. weaken, 약화시키다. 또는 compromise가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약화시키다, 없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 compromise도 반이요. 안 되는 애로 같이 적어줄게요. 안 된다. compromise가 약화시키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disappear과 동의어를 좀 접을게요. 동의어 똑같이 사라지다. 이거 자, 똑같이 사라지다. 자, vanish 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cease to be visible. 근데 이 cease to라는 표현은 어디서든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visible이 눈에 보인다는 뜻이고 cease to가 뭐야? 뭐뭐 하는 걸 중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보이게 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cease to be visible까지는 좀 적어 놓을게요. 보이는 게 멈춘다 이런 뜻이니까 보이지 않는다의 의미로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적어 놔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얘들아 여기 맨 위에서요. 아까 내재된 반이어 하나만 적을게요. 내재되었다의 반대말 우리말로는 뭐야? 선천적이다의 반대말. 후천적인 이란 뜻이 있죠. 후천적인. 뭐 developed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developed 말고 acquired 하나만 적자. acquired가 뭐냐? 우리가 걷다가 뭔가를 습득한 걸 acquire이라고 하고, 그러면 원래부터 없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가지게 된 거 acquired 반이어로 필재야 적자. 자, 그 다음에 우리 without 문장 볼게요. acquired 반이어 적어놨어요. 자, without the right feedback. 자, 이 적절한 피드백이 없다면 smiling dies out. 웃는 것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disappears, fades out. fade out 하면 서서히 사라지는 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사라지는 거. 그것도 fade out이라고 한다. 자, 이제부터 문장의 흐름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아무리 이제 웃기 시작하는 아이들이어도 적절한 피드백 없으면 더 이상 웃지 않는다. 자, 그러나 here is a fascinating fact. 여기 어떤 매력적인 사실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blind baby들은 will continue to smile. 계속 웃을 거야. 자, 만약에 걔네들이 다 과거분사제들 다 수동이야. 만약에 걔네들이 are cuddled 껴안아치면 if they are bounced, 이제 애기들 입장에서 둥가둥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둥가둥가 받으면 그 다음에 넛지 다음에 이렇게 쿡쿡 찔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귀엽다 하거나 뭐 쿡쿡 찔러거나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면 and tickle 다음에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 그치? 그런 거를 받으면 by an adult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리고 anything to let them know that they are not alone. 자, 꼭 이런 게 아니어도 cuddle, bounce, 넛지, tickle 이런 거 아니어도 그 어떤 것이라도의 의미로 anything을 썼어. anything의 의미 그 어떤 것이라도예요. 자, 그럼 어떤 거? to let them know 여기까지 해석해봐. 뭐 하는 거? 그들을 알게 하는 거. 그들을 뭘 알게 해주는 거야? That they are not alone.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가 지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애기가 웃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잖아. 웃을 때 옆에서 자극이 안 들어오면 나 지금 여기 혼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떤 자극을 계속 주면서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줄 그 어떤 것이라도의 의미로 원준아 쓴 거예요. 자, let them know 여기 사역동사 필기해 놓으세요. let them know. 그럼 여기 있는 대함은 blind and deaf babies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쓴 사람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know의 목적어절이 누구다? that부터 여기 allone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목적어절 하나 더 있다. That someone cares about them. 또 뭐 한다는 걸 알게 해줘. 그들을 케어하는. 그치, 누군가가 지금 그 애기들을 케어하고 있어, 신경 써주고 있어 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좋다. 그렇게 하면 애들은 계속 웃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know의 목적어로 첫 번째 대 두 번째 대 이렇게 왔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this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social feedback. this social feedback 이러한 사회적인 피드백은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회적인 피드백은 encourage 한다. 자, 서윤아 encourage 무슨 뜻이었죠? 부추기다. 그치? 장려해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장려합니다. 혹시 encourage의 어떤 그 어법, 패턴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이 적어놔 주시고, 자, 이거의 반이어를 좀 적을게요. 반이어. 방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 자, hinder. disencourage? 맞아. 너무 맞지만 이건 좀 쉬우니까 그냥 저거만 놓을게. disencourage. 자, 그 다음에 frustrate. 좌절시키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여기서는 encourage, 장려합니다. to continue, 계속하도록 장려해요. 자, 무엇을 계속하도록? 계속 웃도록 장려를 합니다.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볼까? 자, 이런 식으로 early experience, 초기에 무엇은 얘들아? 초기에
경험은 그치? operate 작동합니다. 그치? 작동합니다. 뭐와 함께 작동하냐면 with our biology to establish social behaviors. 잠깐 끊어볼게요. 자, biology 하면은 여기서는 생리작용 또는 생물학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아요. 생물학도 같이 옆에다가 적어놔줄게. 자, 그러면 생물학이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초기 경험은 작용의 뭐와 함께 우리의 생물학과 함께. 근데 뭐 하는 생물학? Establish social behaviors. 뭐 하려는 생물학이야, 얘들아? 그치, 사회적인 행동들을 형성하려는 우리의 바이올로지와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social behavior이 뭐다? 스마일링이다. 그럼 반대로 크라잉도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크라잉도 들어가요. 그래서 애들이 우는데 울 때마다 누가 달려와가지고 밥을 주고 뭐 재워주고 케어를 해줘? 그럼 애들은 필요한 거나 요구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부연 그 추가 지문으로 같이 한 문단이 나올 수가 있어. 왜? 뭐가? 아니, 추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필기할 거 필기해놔, 얘들아. 자, 그 다음 거 in fact 사실 you don't need the cases of blind babies. 여기서 끊을게요. 아,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시각장애 아이들의 케이스 사례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 To make the point.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로 make the point 해석합니다. 자, 왜? Babies with sight. 얘들아, with sight. 그럼 뭘 가진 아이들이야? 시력을 가진 애들. 즉, 블라인드가 아닌 아이들도요. 너희들을 보고 더 많이 웃는단 말이야. 언제? When you look at them. 너네가 그 애기들을 보고 or better still. 더 좋게는요. Smile back at them. 그 애기들에게 너네도 똑같이 다시 웃어줄 때 너희에게 더 많이 웃기 때문에 시력이 있든 없든 피드백을 받으면 뭐한다? 사회적인 행동이 강화된다. 자, 이거 필기를 해놓을게요. 자, babies social feedback 그러면 social behavior이 올라간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이게 뭐가 나왔다? smile.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거 crying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애기들 울어도 그냥 내비두면은 오히려 애기들 안 울 때가 있죠. 하나 더 갑니다. 아, 가야 돼. 자, 31번 내용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자, 뒷페이지. 자, 31번에 이제 못 구하면 더 가지고 싶은 거. 못 구하면 이제 더 가지고 싶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we collect stamps, coins, vintage cars even when they are served no practical purpose. practical 실용적인. 우리는 collect 수집해, 우표, 동전, 뭐 빈티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심지어 걔네들은 그거는 이제 재혁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너의 어떤 둘이 실용적인 목적을 serve 하면 봉사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제로 못 써. 더 이상 그 자동차가 막 기능을 안 해. 그래도 막 모은다 이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e post office 그 우체국은요 doesn't accept 안 받아줘. 뭐를? 옛날 우표들, 그치? 그 다음에 the bank don't take old coins 옛날 동전들 은행에서는 안 받아줘. And the vintage car 빈티지 자동차들 are no longer allowed 허락돼 안 돼? 허락 더 이상 안 돼. 이거 수동태로 쓴 거죠? 허락 안 돼. On the road 그 도로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뒤로 내려가 볼게요. These are 이 모든 것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아까 말한 old stamp, old coin, vintage car 이런 것들이잖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이드 이슈에 불과합니다. 사이드 이슈면은 메인이야 아니야? 메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으는 수집가들한테는 이거를 실제로 쓸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 애초에 그 쓰려고 모은 게 아니니까. 그치? 자, 그래서 동의어 하나 적어 놓을 건데요. 부차적인, 부수적인이라는 뜻.
그치. subordinate. 하나 더 secondary가 있어요. 두 번째. 좋습니다. 네, 이걸 이제 필기해놓고 이 지문을 공부할 때마다 계속 눈으로 익혀놔. 자,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이슈들입니다. The attraction. 그러면 이들을 사게끔 만드는, 사실 만약에 10,000원권이 있는데 그게 엄청 레어하고 재원아 희귀하고 더 이상 이제 쓰지는 못하지만 엄청 그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10,000원이었지만 뭐 100만원, 200만원을 주고도 사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인 이유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attraction, 매력은 바로 뭐냐? is that they are in short supply. 이게 바로 그들의 매력이자 가치이죠. 자, 필기해놓으세요. short supply 동의어 poor 또는 limited, rare이랑 scarce도 적을게. rare, scarce.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희귀한 이란 뜻이야. 거의 없는. 그러면 공급이 희귀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라는 뜻이고 반이어로 enough, abundant, rich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아무리 옛날 빈티지 자동차여도 막 널리고 채였어. 그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모으지 않겠지. 근데 막 단종돼서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더 줘서라도 그 빈티지 자동차를 사겠죠. 자, 필기해놓고 재혁이도 필기해놓자. 4개 다 썼어, 파란색 부분? 네. 잘했어. 자, 그러면 in one study 이제 한 번 연구를 해봤더니 student were asked to, 이거 업번 밑줄 한번 쳐줘. 학생들이 투부정사를 물어봄을 당했어. 즉 뭐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어. 뭐 하도록 요청을 받았냐? 10개의 포스터들을요 arrange, 배열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그래서 수동태로 썼죠. 자, 어떻게 배열해달라고? in order of attractiveness. 어떤 순으로? 매력적인 순으로 한번 순위 매겨주세요. 10개를 요청받았어요. 자, with the agreement. 근데 합의가 있었어. with the agreement. 어떤 합의? 그 합의에 대해서 본격 접속사 대시 설명합니다. 어떤 합의냐? that afterward. 그 후에 실험 끝나고 나서 they could keep one poster. 10개 중에 하나 받을 수 있다고 합의를 한 후에요. 근데 뭐로 받을 수 있어요? As a reward for their participation. 참가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보상 하나 드릴게요. 고르면은 이걸 미리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개를 딱 순위대로, 매력도 순위대로 나눠달라 라고 요청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5 minutes later.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후에 they were told. 여기도 told that까지 어법 밑줄 쳐주세요. 자, 지금 해는 애들아 간접 목적어가 필요한 4형식 동사야. 그래서 원래는 실험 연구원들이 학생들에게 백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 건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주어 자리로 빠졌잖아.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됐죠? 그래서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예요. 직목은 있지만 간목이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나와야 돼. 이거 알아놔? 헬 같은 4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하나 나와갖고 부족하다. 2개는 나와야 능동태인데 지금 딱 하나 나왔죠? 그럼 무슨 태로 써야 돼? 목적어 하나면 수동태로 써야 돼, 재혁아. 목적어 몇 개면 뭐? 재혁아? 목적어 몇 개? 그러면 사용식 간목 진목. 근데 지금 여기는 간목만 나왔어, 직목만 나왔어? 둘 다 나왔어. 직목만 나왔어. 그럼 무슨 태여야 돼? 수동태가 나와야 된다. 자, 학생들은 그러면 누가 말한 걸 당한 거니까 말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들었어. 자, 어떤 사실을 들었냐? 그 포스터. 근데 with the third highest rating. 걔네가 1위부터 10위까지 했을 거 아니야? 3위로 레이팅 했던. 레이트 하면 이제 뭐 등급 이런 거 순위로 했던 그 포스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3위로 고른 그 포스터는 이제 못 구해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5분 이후에. 자, 그 다음 거.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y were asked to judge all 10 from scratch. 얘들아, from scratch 그냥 아예 처음부터란 뜻이야. 아예 맨 처음부터.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리고 나서 모든 10개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재혁아 필기 따라와. from scratch. 아예 처음부터. 다시 좀 평가해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the poster that was no longer available. 내용 예측은 가능하죠.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몇 순위였어 이거? 3순위 그 포스터가 was suddenly classified. 갑자기 어떻게 되었어요? 분류가 되었어요. 뭐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얘가 갑자기 1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서요. 마지막이죠.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 이러한 phenomenon, 이러한 무엇은? 현상을 is called, 불립니다. 자, 뒤에 있는 명사 목적 아니고 목적격 보어야 뭐뭐라고 불립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reluctance, reactance라고 불립니다. actance라는 게 즉 행동 반응이고요. re니까 다시 반응해 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그냥 이거를 그 어휘 그대로 reactance라고 불립니다. 자, 그럼 reactance가 뭔지 점점으로 설명합니다. 자, when we are deprived of an option. 자, 우리 밑에 일단 적고 시작할게. 파란색 부분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뜻이야. of 뒤에 거를 빼앗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deprive 능동의 의미 가지고 있고요. 근데 수동태로 쓰면 요 A 자리가 목적어니까 주어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be deprived of 수동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 B를 빼앗기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선택지를 뭐 했을 때? be deprived of니까 빼앗겼을 때 우리는 갑자기 dim 여겨. 그것을 더 어떻게 여겨? 더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reactance, active 아니야, actance, reactance라고 불립니다. 자, attractive 동의어 적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매력적인, appealing, 확대 좀 할게요. 그 다음에 charming, 그 다음에 꼭 매력만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valuable도 가능하죠. valuable, 값어치가 있다. 또는 worthy, 값어치가 있다고 여긴다. 요렇게. 여기까지 다 쓴 사람들은 이제 쉬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적을까? 미안하다. tempting, 유혹적인, 요거만 적을게. 나머지는 너네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 정도는 같이 적어놓을게요. 자, 쉬는 시간 가지고 우리 뒤에